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발 끝내주세요. 알로하. 취업 준비를 위해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인문 교양, 기초 상식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잡소리를 담당해줄 여러분들, 쌤들을 모셨는데요. 태성쌤과 시안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태성쌤과 시안쌤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처음 뵀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 건지 일단 태성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주어진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기술이나 산업, 경제라는 측면에서 제가 속속들이 파헤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준비가 많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신데. 되게 딱 번듯. 그러니까. 그럼 저는 기술과 산업과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거를 잡스러운 걸 좀 담당을 하겠습니다. 잡다구리한 것들을 담당을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양쪽 분야에서 취준생들이 알면 좋을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에서 제가 오프닝을 괜히 알로하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까요? 이걸 보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뭔가? 서울역 앞 노숙자. 세탁소라는 이거 우리 작가님 옷이거든요? 네? 아, 그래요? 상표 좀 볼까요? 네? 이거 나름 브랜드예요. 브랜드가 없는 건 없죠. 이런 약간 야자수가 생각나는 여행. 여행. 네, 저희가 여기서 약간 세대 테스트를 해보려고. 네. 여행하면 떠오르는 노래 뭐 있으세요? 큰일 났네, 이거. 할게요. 여수밤 아니잖아요. 세대 인정. 솔직해야지. 그건 아니지. 시한테 딱 못 떠오르세요. 여기 여수밤바다. 여행을 떠나요. 이승기. 이럴 줄 알았어요. 이승기. 조용필 말고 이승기. 그래도 조용필 안 나온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 세대는 여기가 제일 올드하고 그다음 그냥 제가 가장 푸릇푸릇한 걸로 하겠습니다. 뭐 우리 확인 못했는데 뭘? 떠오르는 뭔데? 그 볼빨간 사춘기에 그게 뭔데? 여행. 그게 뭔데? 자, 이제 떠나요. 인정 가는 건 어떻게 해? 아니잖아. 두 번째로 내가 왜 창피하지? 아니 여기서 하고 왜 창피를 그렇지 얼굴 빨개졌어요. 창피 담당이세요. 그럼 두 분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혹시 각자 있으신지? LA에서 애리조나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거기 그 데스밸리라고 데스밸리. 데스밸리라고 I know. 말 그대로 그만. 나도 창피해지려고.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을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기름이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일단 사막을 진입을 했어요. 그 지열이 60도 정도가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가는데 보니까 기름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1시간 동안 지나간 차를 한 번도 본 게 없어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중간에 어디에 주유소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때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게 에어컨을 꺼면은 기름 소요가 조금 적게 든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다 열고 그리고서 달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이제 목에 땀띠가 나고 그랬던 기억인데 가긴 갔어요. 그래서. 가긴 갔어요. 아슬아슬하게 갔는데 바보같이 나 기술적으로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전 나름대로 IBM에서 10몇 년 근무했던 사람인데 자동차는요.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여러분. 예, 에어컨을 오히려 켜고 문을 닫고 가는 게 기름 소요가 덜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요? 진짜요? 그렇죠. 그 바람의 저항이 기름을 잡아먹는 데는 더 큰 영향을 준다. 에어컨을 켜는 건 어쨌든 기름이 드는 거 아니에요? 들긴 들죠. 하지만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의 저항을 맞이하는 것 이게 더 크게 든다는 거예요. 완전 꿀팁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현대자동차 지원하는 친구들 공력 테스트 하거든요. 쫙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국처럼 이렇게 확 달릴 때 저항이지 한국처럼 이렇게 가면 어차피 저항 없잖아요. 한국처럼 미국에서 아메리카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메리카 쪽에서 그리고 시안 쌤은 어느 여행지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이제 프라하에서 부다페스트 넘어가야 되는데 기차를 예매를 했어요. 11시 거를. 근데 10시쯤에 카를교라고 되게 멋있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되게 예쁜 여성분과 이렇게 조우를 하게 된 거예요. 잠깐. 언제적이죠 이게? 한참 전. 진짜. 정확하게 밝혀야 한참 전에. 14년 이전인지 14년 이내인지 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 예, 14년 전이죠. 14년 전. 한참 전에 총각 한참 전에. 시절 네. 때 그쵸? 너무 그러면 너무 오래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래가지고 정말 맥주 한 잔 살짝 기울이려고. 아, 한국 분이셨어요? 네. 아, 아, 그럼요. 딱 기울이는데 이제 기차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프라하에서 한 이틀 있었으니까 이제 지리가 익숙해졌다. 그럼 뛰면은 갈 수 있다. 했는데 그게 프라하가 신시가가 있고 구시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신시가라면 이렇게 돌아가고 구시가라면 질러 가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전화번호 따자마자 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잠깐 이런 거 좀 잘라주고 네. 해서 가자마자 구시가로 딱 들어갔거든요. 와, 근데 구시가가 요렇게밖에, 그러니까 양쪽 거리 사이드가 이렇게 되는데 5층인 거예요. 들어가면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미로같이 네, 그래서 그쵸? 막 달렸는데 레이즈로. 30분을 달렸는데 처음 그 자리. 다시 또 30분 달렸는데 아까 그 자리. 레이즈러던데? 네. 무섭다. 2시간을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이제 그 기차를 놓쳤죠.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여성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터덜터덜 숙소로 돌아가는데 숙소 그때 돈 내기 아깝잖아요. 1시에. 얻은 것도 없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몰래 잤던 기억이. 그래서 그분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아,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번호 없는 전화번호로 망했습니다. 이것저것. 아, 좀 슬픈, 좀 시작은 굉장히 로맨틱하고 참 좋았는데 네. 결말이 좀 슬프네요. 근데 그거 헤매는 그 느낌 있죠. 그러니까 어땠어요? 막 나는 달리는데 이게 꽉 막혀 있으니까 답답할 것 그런 같아요. 느낌이 그쵸? 정말 답답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취준생 방송이다 보니까 취준생 느낌이 아마 딱 그런 정도가 아닐까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정도인가요? 네, 장난 아니에요. 저도 하나 있어요. 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게 약간 감사한 정도의 여행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인도 여행을 갔었는데 인도 국내선이 전 세계에서 비행기 사고율이 가장 높대요. 저는 이걸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저의 이 생명이 유지된 이후에 한번 알아봤더니만 사고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제가 국내선을 탔는데 제가 비행기 사실 좀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진짜 이렇게 시소를 타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타요, 진짜. 그래서 저는 왜 웃으세요? 아니. 진짜 이거 아니, 비행기를 많이 타서 또 은근 자랑을 살짝 내서. 아니. 근데 뭐 비행기가 살려주려고 이렇게 그러죠. 흔들려서 제가 속으로 진짜 내가 유언을 못 남겼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딱 이 정도까지 수준이었는데 거기 인도 승무원분들은 참 편안하시더라고요. sit please, 또 인도 그 특유의 그거 있죠. everybody 막 이러면서 약간 please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진짜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돌아온 휴가철인데 여행은 빠질 수 없지만 취준생분들은 과연 여행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여행에 대한 많은 상식들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소리꾼의 첫 구절 시작합니다. 네, 태성쌤과 시한쌤의 잡담 플레이, 태시 잡담 시간이 왔습니다. 왜 또 웃으세요? 태시하니까 단어도 아닌 것이. 네, 잡소리꾼의 첫 소절이니까 좀 가볍게 풀어볼까 하는데요. 쌤들은 휴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여름 되면은요, 그 외국을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시원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시원한 곳이 있는데 그 도서관? 고양시와 목동 쪽에 있어요. 아이스링크. 맞아요. 거기 가면 거기 들어가면 진짜 예, 좋네요. 그 아이들 연습하는 것도 보면서 관중석에 이게 기자석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서 책 보면서 있으면 태성쌤 정말 아드님이 약간 헬리콥터 파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휴가 얘기를 네, 애가 싫어해요. 그래서 네. 계속 애는 쉬는데 뒤에서 맴돌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시원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 지냈었고 올해는 조금 이제 눈물의 휴가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곧 캐나다로 보내서 그쪽에서 운동을 하게끔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몬트리올 쪽으로 가서 거기서 한 달 정도 머물다가 저는 다시 돌아올 건데 한 달 동안 캐나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근데 아이한테 야 너 겁나지 않니? 아빠 엄마도 없는데 겁나지 않아? 라고 했더니
아이가 아빠가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잖아. 도전해야지. 아빠 엄마 없어도 이거 난 힘들 100% 텐데. 사실입니까? 네, 아니 전 진짜예요. 네. 애가 놀러 가고 싶은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제가 또 면접관이잖아요. 컨텐츠만 듣지 않고 제 눈빛하고 입 찌글거리는 걸 봤어. 이게 아빠 엄마 없으면 힘들겠지만 버텨볼게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빠 엄마 없어야 좋을 것 같아라는 그런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귀여워.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도 이제 재작년에도 한번 갔었는데 아이 데리고 정말 2달 동안 한 6,000km를 운전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 평생 다 할 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한 달 동안 또 그렇게 하고 올 생각입니다. 캐나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달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네. 아이하고 같이. 네. 아이가 하키를 되게 잘하나 봐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데. 일단 유소년 국가대표고요. 이런 거 CG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고 이제 캐나다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아,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나온 거예요? 장학금 주고 스카우트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보내고. 근데 하키가 저희 나라가 약간 변방국인데 예. 스카우트 제의가 올 정도로 그걸 다 유심히 본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캐나다 가서 한번 경기를 했었는데 눈에 띄었나 봐요. 캐나다 팀하고 경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태성 선생님이 본업에 좀 소홀하시고 예. 아이를 조련해가지고 얘를 빨리 그렇죠. 이렇게 표현력 대단하신데 네. 조련. 프로로 만들어서 예. 여기서 이제 해야겠다. 그럼 네. 이번 여름 휴가는 아이와 함께 캐나다에서 조련을 하는 걸로. 예. 네. 그럼 시안 쌤은 여름 계획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강의 같은 것들이 네. 좀 애매하게 딱딱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다다음 주 정도에 광주에서 있어가지고 광주 갔을 때 또 먹을 거, 그다음 또 제주 갔을 때 먹을 거 이런 정도를 아, 생각하고. 약간 식도락 여행을 좀 좋아하시는. 아니요, 전 먹을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엄청 잘 드시던데? 아, 앞에 있으면 먹긴 먹어요. 아, 근데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SNS에 제가 그런 맛집을 올려요. 근데 광주에 가서 이왕이면 바로 옆에 맛집이 있다는데 여기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올렸다고 되게 미식간주한단 말이죠. 어디 가세요, 광주에? 뭐 광주 아는 데 가면 있으세요? 육전 되게 맛있게 하는 데 있어요. 육전. 네. 그 맛있겠다. 식당이 예전에 1박 2일 같은 데 나와가지고 되게 유명한 데인데 오. 와 진짜 옆에서 구워줘요. 근데 정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녹는 거 있죠. 녹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막 먹다 오, 보면 맛있겠다. 되게 비싸거든요. 아, 또 비싸요? 지갑도 완전 녹아요. 장난 아니게 2명, 3명만 먹어도 한 20만 원 이렇게 금방 깨지는. 아, 여러분이 이 얘기는 있는 걸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